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내란죄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폭동이 있었는가. 형법 제91조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은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1, 2, 3 비상계엄에서 국회가 해산되거나 선관위가 폐쇄되진 않았으니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던 건가 싶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야기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목적범이란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반면 내란죄는 내란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하는 범죄죠. 검찰의 경우에는 그 권능 행사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던 시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동한 점, 소위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 등 재판부는 이 행위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 주요하게 보는 또 다른 부분은 국회나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시켰는가, 그리고 사상자는 없었지만 실제로 군대를 투입한 이 상황 자체를 폭동행위로 볼 것이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대에 실탄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병력을 철수했다며 군인이 투입됐지만 살상이 없었으므로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실탄 미지급과 병력 철수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짚었죠.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병력 투입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정문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이번 형사재판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어차피 다른 재판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은 내부 징계와 법적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내부 징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고 법적 처벌이 내란죄 형사재판인 거죠. 다만 대통령 같은 최고위 공직자를 일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으니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요. 현재 탄핵 심판은 파면 OX를, 내란죄 형사재판은 내란죄 OX와 함께 양형을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은 위법성과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따져 형벌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현재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 1, 2, 3 비상계엄 전후 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죠.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현재 결정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 인정이 형사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죠. 대한민국 최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이잖아요. 만약 내란죄가 성립되면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리는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양형을 결정할 때는 죄의 경중과 함께 범죄의 동기나 이후의 상황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데 범죄자에게 유리한 상황도 같이 고려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말이 양형 결정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형법상 그런 양형 인자라고 하거든요. 양형 단계에서 평화적 계엄 이런 부분들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정도의 행위였다라는 게 일종의 그 미수에 대한 주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가오는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공판 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죠.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직권남용죄 등 다른 죄목들이 추가 기소될 전망이고요. 앞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내란죄 재판은 5.17 내란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있죠.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사면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8대 0으로 마무리된 탄핵 심판에 이어 전 국민의 관심이 4월 14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